이화여대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부터는 사전 신청을 통해 받은 Q&A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현장 Q&A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화여고 생활을 재밌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저는 이화여고에 다닐 때 재학생 중에서 가장 이화여고를 즐겼다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로 학교를 열심히 다녔었는데요. 최대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사항을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화여고에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뭐든 스스로 하는 힘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 발표회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IR 소논문 작성, 진로 프로그램 등에 다양하게 참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대학교에 가면 정확히 어떤 공부를 하나요?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로 수업을 하듯이 대학교에서는 전공책으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저기 예시로 두 가지 책을 넣어 놓았는데 저 두 가지 책이 실제로 제가 이번 학기에 듣는 또는 예전 학기에 들었던 수업에서 사용되었던 교과서들입니다. 다만 대학교는 교수님의 재량이 커서 같은 교재라도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교재가 소설책일 수도 있고 일반 대중서일 수도 있고 교재가 없는 수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과별로 커리큘럼이 체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개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커리큘럼과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커리큘럼을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수업들이 전부 같은 수업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에 오면은 학과별 공지가 되어 있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질문 3번. 이화여대에 특색 있는 학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다니는 학과가 아무래도 가장 특별하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굳이 특색 있는 학과를 4개 고르자면 뇌인지 과학부, 스크랜튼 학과, 휴먼 기계 바이오공학부, 호크마 교양대학이 있습니다. 스크랜튼 학과는 다른 학교로 말하자면 자율 전공으로 자기가 원하는 트랙 과정을 선택하여 자기가 주체적으로 커리큘럼을 설정해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습니다. 또 휴먼기계 바이오공학부는 기계공학과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바이오 인포메틱스나 그런 생명에 관련된 쪽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호크마 교양대학은 정시 통합 선발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범대나 의대 같은 특수과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을 호크마 교양대학 소속으로 입학시킨 후에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으로 들어갈 때 학점에 관련 없이 자기의 진로를 원하는 대로 설정하여 과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복수전공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의 입장에서 복수전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자연대인데 자연대에서는 공대 복수전공이랑 자연대 내에서 복수전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연대는 복수전공 또는 심화전공이 필수라서 복수전공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심화전공을 하면은 복수전공생보다 주전공의 실험 과목이라든지 더 심화된 과목이라든지 그 정도를 듣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전공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물리학과를 하면서 화학과를 복수전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물리학과와 전자전기공학과를 복수전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셋 중 유일한 문과라서 그 문과의 사례들을 좀 넓게 소개시켜드리자면 저는 철학과니까 인문대학 소속인데요. 인문대학 소속 학생들은 심화 전공을 하거나 복수 전공을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심화 전공을 인문대에서 하는 경우는 자신의 전공을 살리고 싶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공을 정말 사랑하거나 아니면 교수님이 되는 것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인문대 학생들은 복수 전공을 많이 선택하는데요. 바로 옆 문과대학인 사회과학대학의 과들을 복수 전공할 수도 있고 경제나 경영 같은 상경계열 과들을 복수 전공할 수도 있고 또는 공리정이라고 불리는 공공리더십과 정의, 인예미라 불리는 인문예술 미디어라는 또 다른 연계 전공 트랙이 있는데요. 이 트랙을 복수 전공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예미, 공리정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 공리정은 요즘에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이 복수 전공을 선택을 하는 연계 전공인데요. 가서 법학 관련된 지식을 많이 배우는 연계 전공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택을 복수 전공을 하는 것 같고, 인문예술 미디어는 엔터 업계 쪽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나 뮤지컬 쪽으로 관련돼서 정말 예술 미디어 관련해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자주 성공하는 연계 전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것은 이제 아무래도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같은 상경 계열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심리학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사회과학대학과인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할 예정인데요. 철학과 경영학과를 이렇게 예시로 할 수도 있고, 국문과 학생이 심리학과를 저처럼 이렇게 복수 전공할 수도 있고, 영문과 학생이 공리정 트랙을 타서 복수 전공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인예미를 복수 전공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과 쪽은 복수 전공을 거의 대부분 하는 것 같고, 이과는 공대는 복수 전공을 거의 안 하고, 자연대도 절반 정도는 복수 전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화여고에서 이화여대를 갔을 때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학교가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라는 이름과 1886이라는 숫자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이제 학교에 처음 왔는데 이미 내 학교였던 기분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학교 역사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화여고에서 이화여대를 간 선배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요. 학교를 다니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는 등 이화여고 출신 선배들이 많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준비한 Q&A는 여기까지인데 지금부터 추가 질문이 있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리 동아리 했습니다. 네, 저는 뮤즈였습니다. 저는 컨트롤 C를 하다가 3학년 때 진로를 바꿔서 물리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뭔가 내가 추가적으로 더 기회가 많아졌다든가 그런 순간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리학과를 갈 생각을 안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리학과에 가게 되고 들어가서 대학원 인턴 과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물리학회라는 곳에 가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기회가 이런 걸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네, 그렇게 좋은 학교에 가면 더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이런 걸 말하는 게 맞나요? 아닌가? 제가 대학에 와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걱정과 질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학교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 정말 저보다 걱정이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알고 싶은 정보를 정말 잘 정리해 뒀거든요. 그래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알아보기가 정말 쉽다는 점, 즉 정보가 되게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그게 좋고요. 그래서 이거랑 연결된 좀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면 어떤 분야나 일이 있을 때 소모임을 만들기가 되게 용이해요. 예를 들어 이건 좀 학술적인 거긴 한데 예를 들어 제가 이번 방학에 토플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에 약간 그 이화 필통 있잖아요. 그 초록색 망사 필통 아세요? 네, 그거를 쓰는 학생들이 이렇게 몇몇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은 학교 사람 같은데 스터디를 만들어서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했었어요. 또 학교 커뮤니티 중에 또 토플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월수금 오전반 학생들 중에 같이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공부해요 라고 말했더니 또 댓글들이 달려서 또 스터디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이건 좀 동아리적인 얘기인데 저는 연합 동아리이자 중앙 동아리인 주짓수 동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아리를 연대 학생들과 같이 하는 건데 그냥 그 안에서도 모임이 꾸준히 계속 생겨나요. 또 그 주짓수 모임 안에서 클라이밍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같이 갈 사람들 가요 하고 또 이런 기회도 많이 만들고, 또 오늘은 한강 자전거가 땡깁니다. 그러면 같이 타러 가실 분들 가시죠. 이런 기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되게 제가 하고 싶은 걸 그냥 즉각 사람들을 모아서 바로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게 되게 많은 기회를 저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 더불어서 예를 들어 집 앞에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이 가방이 이화 가방이야. 그러면 갑자기 다가가서 막 쿠키 주고 선물 주고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대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동문들끼리 굉장히 애착이 끈끈해서 동문이면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넌 내 편.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우정이 굉장히 끈끈해요. 그래서 이게 이대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감의 그림 의미가 다들 이거는 제가 디자인한 건데요. 제가 사실 물리학과 학생회장이에요.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아시나요? 그래서 이게 슈레딩거의 고양이랑 이렇게 이와 배꽃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고 저는 이렇게 전구 모양이 있는데요. 이 약간 생각을 번뜩인다는 의미에서 전구가 있고 가운데 글씨로 필기체로 필로소피라고 적혀져 있고 배꽃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저는 화학생명 분자과학부라서 저는 2학년 때 과를 선택을 해요. 화학과 아니면 생명과학과 중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둘 중에 아직 어디를 갈지 결정을 못해서 과잠을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학교 잠바를 샀습니다. 이건 학잠이라 하는데요. 이 디자인은 나비 학잠이라고 불리는 학교 잠바예요. 이런 거는 학교 커뮤니티에서 공부를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디자인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것도 여기 해방 이화라고 한문으로 적혀 있는 버전이 있고 영어로 적혀 있는 버전도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게 디자인이 뭐 학생회만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원하는 사람만 모인다면 자율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고 기발하고 이쁜 도안의 과잠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수전공 할때 저는 이과라는 자연계랑 인문계랑 생각을 하시나요? 복수전공은 그 의대, 약대, 간호대, 메디컬 계열을 제외하고 전부 다 할 수 있고요. 제 주변에도 물리학과인데 철학과 복수전공 하시는 분도 있고 물리학과인데 여성학 복수전공도 있고 경영계 복수전공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공계랑 인문계를 통틀어서 복수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문과에서도 공대를 수강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그래서 뭐 경영, 컴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컴퓨터공학과를 복수전공을 되게 많이 해요. 대학교 학생회나 동아리는 이화 여고 학생회 동아리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네, 훨씬 체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규칙이 엄격하고 그 저희가 동연이 있잖아요. 그 동연처럼 동아리 연합회가 또 있는데 그 동아리 연합회에서 각 동아리들의 뭐 회계 장부를 받아서 본다든지 이 동아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본다든지 이런 감사 절차가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의 목소리가 바로 반영되는 곳이 청학생회고 청학생회가 하는 게 곧 학교의 그런 행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더 엄격하고 체계적인 것 같습니다. 체육과학과 안쪽에 있는 전공이라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 체육과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전공 중 하나로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구글에 뭐 이화여대 소지과학부 이렇게 검색하면은 과 사이트가 나오니까 거기서 찾아보시면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전공 할때 원래 전공하는 거랑 따로 면접을 봐야 돼요. 면접은 그 미대나 사범대 쪽으로 면접이 필수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경영이나 컴퓨터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학점 제한이 있어요. 그 위에서부터 학점 컷으로 자르는 데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과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교환학생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혹시 다녀오신 분이라든가 있으세요? 하시는 분 중에 뭐 다녀왔는데 어땠다라든가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다녀오신 분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100이면 100 다 좋다고 말하십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녀오진 않았고 다음 학기를 그 방문학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파견할 예정인데 방문학생은 거의 그냥 교환학생이랑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 행정 절차를 제가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차이만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 후기들을 많이 서치해 봤었는데 일단 영어 회화 실력이 느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6개월 이상 있다면 그리고 근데 다들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그 일단 외국에 가면 유럽이나 영미권 이런 곳에 가면 시야가 튼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뭔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런 불안이나 좀 급박한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늦은 게 아닌가, 나는 재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사고 방식이 많이 변화를 가질 수 있다고 하고, 뭐 당연히 외국인 친구들 사귀면서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또 이제 내가 나중에 다시 그 나라로 여행 갔을 때 뭐 그 친구 집에서 묵는다던가 또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글로벌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네. 제 동기가 지금 교환학생이라서 독일에 있는데 저번 주엔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이번 주엔 오스트리아에 있더라고요. 유럽권으로 가면 이렇게 가고 싶은 나라들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사는 프로그램이 속삭여 이런 약간 해외 파견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영어 면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자소서도 한국어로 하나, 영어로 하나씩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면접을 보고 나서는 하버드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하버드에서 또 다른 면접을 본다고 들었고요. 이글프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 학교 이제 교수님과의 영어 면접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아학과에서 가장 재밌었던 일. 아, 이거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가장 재밌었던 건 농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농활 가나요? 네, 농활이라고 저희 때에는 제가 1학년 때 그 여름방학에 동아리별로 해서 시골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밭일하고 저녁에 막 놀고 레크레이션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6시, 7시쯤 일어나서 12시까지 막 일을 엄청 하고 브로콜리 심고, 그리고 저녁에는 와서 삼겹살 굽고 막 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기수가 코로나가 2학년 때 터져가지고 1학년 때까지는 다 대면 활동이 정말 노말한 삶을 살았었는데 2, 3학년부터 이제 모든 활동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1학년 때 기억이 정말 소중하게 남았는데요. 저는 혹시 여러분 에반 점프 아십니까? 아 모르시죠? 알아요? 그게 저희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반 애들끼리 랩 가사 쓰고 수학여행 준비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사실 저는 132기인데요. 저는 옛날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화여고에서 일본 교환학생이랑 호주 교환학생을 했었어요. 저는 일본으로 교환학생 다녀왔는데 갔다 오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그 이후로는 줌 수업하고 온라인 클래스 듣고 하느라 많은 추억을 쌓을 기회는 없었지만 저는 1학년 때도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역설적으로 3학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막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3학년 되면 얼마나 막 수능 보느라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정말 힘들겠지 생각이 들지만 3학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공부를 하면서 그냥 오늘 밥 뭐 나오지? 이런 생각만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들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 환경이 너무 고되니까 즐거움의 역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물 한 방울만 있어도 되게 좋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서 그런 거고요. 이거는 그럼 따로 스포츠 클럽 나가셨어요? 아 저는 배드민턴 했었습니다. 안 했구나 나는. 아 헷갈렸어. 저는 티볼부를 했습니다. 여기 티볼부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농구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직도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체대에 가서. 기억나는 선생님. 저희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한정현 선생님이었거든요. 혹시 한정현 선생님 다 모르시나요? 혹시 황순천 선생님은 아시나요? 네, 제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둘 다 우한 선생님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최근에는 저 알바하는 데 오셔서 물건도 사주시고 아기도 있는데 참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셔서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근데 여러분 혹시 막 입시 이런 건 안 궁금하신가요? 그게 제일 궁금할 거라 생각했는데. 네. 그게 짝언니가 저는 전학 가서 그 편지를 짝언니가 아닌 다른 분한테 받았고요. 그 제가 짝언니였을 때는 코로나였어서 그냥 가끔 시험 기간에 과자 사다 주는 정도? 그 정도로 그렇게 교류를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교에 와서도 짝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짝선배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진짜 아주 화끈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는 짝 선배랑 많은 교류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냥 한 번 주고받은 정도? 그랬는데 대학 와서는 저도 이제 제 짝 선배가 또 과대가 돼가지고 아주 화끈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짝언니가 그 편지에 자기를 절대 못 알아보게끔 전혀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편지를 받아서 아직도 누군지 모르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여기를 4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짝동생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 짝동생, 짝짝동생, 짝짝짝동생까지 네 만나면서 다 짝동생이랑은 지금 인스타 마팔 중인데 조금 교류는 없지만 대학교 와서는 저희 과에는 아직 짝선배 같은 게 없어서 오히려 이화여고에 나온 저보다 선배인데 이런 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막 시간표도 제가 새내기라 수강 신청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시간표도 잘 짜주시고 저번에는 밥도 사줬고요. 그래서 이화여고 출신 선배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챕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진행을 제가 했어요. 제가 참여를 하고 기획을 하고 참여, 진행. 둘 다 이화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숙사를 살았었는데요. 3년 동안 기숙사를 살고 이제 3학년 때 퇴사를 당했는데 기숙사를 살았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숙사에서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잡아주니까 그리고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었고요. 통학을 하면 이제 집에 가서 10분만 더 누워있어야지 20분만 더 누워있어야지 이러다 잠들어서 막 새벽에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기숙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기숙사를 살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공부해야 한다 하면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1학년이라고 알고 계셔서 이렇게 구체적인 공부법보다는 제가 미래인재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화여대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내신 공부는 일단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네,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미래인대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다들 중간고사만 보셨죠 아직? 네. 그러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내신을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잖아요. 이화여고는. 그래서 제 수시 성적 내신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비교과를 아주 다채롭게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중간고사만 보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은 좀 실례일 수 있지만 만약에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정말 3학년 1학기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정시보다는 일단 수시를 가지고 가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신을 끝까지 열심히 챙기시길 바라고 교내 대회 활동을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무슨 상을 받을지 몰라요. 열심히만 하신다면 그리고 무슨 상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 6학기의 상장을 모두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저희 안 들어가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열심히 해야지 다음 시험에 열심히 해야지 이러지 말고 그냥 내일부터 당장 열심히 하면은 그게 습관이 돼서 그 뒤로는 덜 힘드니까 딱 하루만 열심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신 어떠셨어요? 내신은 대충 어느 때 3점대였는데요. 왜 웅성이 되지? 네, 제 내신은 3점대였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나요? 내신 이렇게 낮은데 어떻게 갔냐? 아니면 내신 뭐 어떻게 됐다. 네. 그게 사실 저희가 대답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이제 내신이 1점대여도 뭐 생기부 학종 전형이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엔 7, 8등급이어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입시판에 1년마다 너무 큰 이런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실 그 작년 입시 결과를 보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화여대 몇 등급이면 가요? 그런 영상 아시죠? 그 정도가 대충 대략적인 내신 등급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제 내신은 저는 2.9 후반, 3점 초반 정도 되는데 제가 끝까지 아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게 제 성적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산이 두 개 있나?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좀 높았다가 2학기 때 떨어졌다가 다시 1학기 때 좀 올라가고 2학기 때 다시 떨어지고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여기까지 가서 결국 어쨌든 끝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서 내신 성적을 좀 올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종합 전형은 이 내신 성적만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 다들 아시죠? 비교과 중요한 거. 네. 두 분은 미래인재 전형으로 갔다 하는데 저는 논술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내신이 두 분에 비해 아주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 분보다는 조금 낮은 4점
고3때 초반이었는데요. 저도 처음에 1학년 때 중간고사를 보고 집에 와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 보는 등수와 처음 보는 점수와 마음에 안 드는 숫자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4점대까지 끌어올렸다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정시 준비를 그럼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내신이 낮으니까 정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은 그런 걸로 논술을 열심히 봐서 결과적으로는 수시로 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조금 완화되는 것 같은데 이게 수시 전형에 수능 최저라는 게 있거든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원래는 3개 과목에서 합쳐서 6등급 이상이었는데 이제 2개 과목에서 5등급으로 완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기준마저도 못 맞추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대학교에도 쓰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어디 쓰셨어요? 저는 성대, 서강대, 숙대, 건대, 이대 2개 이렇게 썼는데 제가 수능을 보고 면접을 다 안 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면접이 없는 미래인지 전형만 붙었습니다. 저는 논술 5개 썼는데요. 이화여대 화학생명분자과학부랑 성균관대 자연과학부랑 연대 경영학과랑 고려대 세종약대랑 경희대 의대 이렇게 5개 썼습니다. 저는 재수를 해서 2, 3학번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재수를 한다는 것은 곧 정시를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부모 때까지 정시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수시로 이제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어떻게 부모 때까지도 성적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시로 그러니까 이대 미래인재 학종이랑 고대 학종이랑 중앙대 철학과를 넣었던 것 같아요. 고대는 불문과를 넣고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3개 넣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보다 수능을 잘 보는 거예요. 재수 수능을. 그래가지고 나 꽤 생각보다 정시를 잘 가겠는데 했는데 이제 중앙대 떨어지고 이대 체조도 맞춘 상태였는데 이제 이대도 첫 번째는 떨어졌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시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이대 4차 추합 문자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납치를 살짝 당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떡하냐 나 삼수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일단 대학을 가보자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학교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일단 그 고대는 제가 예비 4번 정도 받았는데 앞에 3명이 빠지고 제 앞에서 끊겼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울면서 삼수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대학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한 1년 정도 다니다 보면은 이런 내가 다시 또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이 장소에서조차 1등을 못 해요. 왜냐면 너무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정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는 저희는 일괄적으로 모집을 하고 막 이렇게 지원 한 번에 받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동아리별로 올리고 싶은 시간에 모집을 하고 보통 학기 초에 모집을 많이 하고요. 근데 동아리별로 뭐 인원 모집이 더 필요하다 하면은 학기 중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구글 폼으로 다들 지원서를 받고 면접이 필요한 면접을 보고 이렇게 굉장히 자율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아리 종류는 대학교 낭만 밴드부도 있고 연극부 뭐 아니면 학술 동아리도 많고 네, 오케스트라도 있고 그 치어리더 뭐 학교 홍보대사 이런 동아리도 굉장히 많고 진짜 이런 것까지 동아리가 있어 싶은 것까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에 홍차를 만드는 동아리가 밀크티 동아리. 밀크티 동아리도 있고 그 길고양이 돌보는 동아리 있고 또 외계인 동아리라고 할 수 있는 외계인 스모이. 그래서 저는 볼링 동아리, 연극부, 밴드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었는데 다양한 동아리가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학생문화관이 모든 중앙 동아리 동강이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근데 정말 동강이 있다는 것은 아주 편안함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 누워서 잘 수도 있고 저도 동방이 있는데 가서 자주 자고 과제도 하고 이게 태권도 동아리 이화태권이고요. 여기가 교지, 여기가 원불교 동아리고요. 합창단이고 여기가 그 독립영화 제작 동아리일 거예요 아마도. 저기 위에 액션이 댄스부고 옆에 이화문학회라고 소설 쓰는 동아리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유서 깊은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저희 이제 해피 예배 하러 가는데 해피 예배를 200% 즐기는 방법인데
샘플리업의 200% 즐기는 방법은 일단 선중 친구들의 율동을 열심히 따라추고요. 그리고 일단 열심히 따라춰서 일단 기력을 다 낮춘 다음에 약간 이렇게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불이 꺼지고 불빛이 켜지잖아요. 그럼 이제 몸이 피곤하면 약간 감성이 이렇게 젖어들거든요. 이렇게 연약한 몸에 감성이 젖어들기 때문에 율동을 따라추고 막 이렇게 감성에 젖어서 아 예쁘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친구랑 옆에 손잡고 눈물 흘리면은 200%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목요방문단 설명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들 횃불랩을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